오늘부터 요거 새 교재로 이제 수업할 거고요. 그 학교마다 좀 시험 범위가 좀 다르긴 한데 그 함수의 극한부터 해가지고 일단 요 책은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까지 일단 실려는 있어요. 보통 학교 시험 범위는 여기 평균값 정리까지 들어가던가 아니면 좀 덜 들어가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은 증가, 감소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여기는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편차가. 근데 일단 그 시험 범위 관계없이 우리는 진도를 무조건 5단원까지는 나갈 거야. 5단원까지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범위가 뭐 4단원까지라 하더라도 아니면 3단원까지 심지어 3단원도 이거 미분계수만 들어가는 그런 시험 범위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5단원까지는 다 할 겁니다. 5단원까지는.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 챙기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 5단원이 이제 함수 그래프 막 그리고 하면서 좀 더 그 깊이 있게 들어가는 파트거든요. 중간고사 범위에 이 5단원이 안 들어간다 해도 일단 요거 내용을 좀 알아야 앞단원 내용을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 그리는 것까지는 그리는 단원 5단원까지는 진도를 나갈 겁니다. 진도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함수의 극한 좀 진도를 나갈 건데 일단은 여기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아마 우리 방학 때 유형서에 이제 했었는데 유형서랑 좀 비슷하거나 살짝 어려운 수준인데 그래도 시험 문제가 좀 이 문제가 어려운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좀 추가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제 모의고사 기출 10문제 들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어려운 걸 드린 게 아니야. 지금 수준에서 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12문제를 좀 실어 놓은 겁니다. 이제 더 어려운 거 하려다가 내가 그 절제하고 이제 좀 낮춰가지고 프린트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수투는 수원에 비해서 진짜 깊게 들어가야 돼, 얘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 얘들아. 진짜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책이랑 프린트로 하겠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시험 대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 학기 초니까 계속 강부드리지만 밀리지 말고 하세요. 숙제는 항상 밀리지 말고.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제 필수 예제 풀어볼 건데, 자, 함수의 극한은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x가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를 다루는 파트였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수렴 발산 내용은 여기 지금 좀 빠져 있는데, 수렴이 이제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수렴이고, 그리고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거, 뭐 멀어지는 거나, 아니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거를 이제 발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극한, 자극한을 보면은 이제 우극한은 우리가 특정 값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보다 큰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를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그래서 부호론으로 이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였고 만약에 그 함수값이 알파라는 값에 만약에 가까워진다. 지금 오른쪽에서 다가가는데 이 채워져 있는 점의 함수값 알파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 가까워지는 그 값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불렀죠. 우극한. 오른쪽에서 한없이 다가갔을 때의 극한 값이었습니다. 이제. 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 하나 챙기고. 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 기호로는 우리가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 플러스 붙이고 그때 그 함수 값을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이제 불렀었죠. 이렇게 알파. 또는 이거를 좀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x가 a보다 큰 상태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값도 알파에 가까워진다 라고도 표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하는 그림 2인데 자, x가 a에 한없이는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상태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뻥 뚫린 점 베타라는 값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였죠. 베타라는 값으로. 그래서 만약에 x가 a보다 작은 상태에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특정값 베타에 만약에 가까워진다면 그 가까워지는 값을 x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불렀었고 좌극한이라고 불렀었고 기호로는 이제 리미트 x가 a보다 조금 작을 때 x가 a보다 좀 작을 때 이 fx가 얘가 이제 베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좌우 다가가는 거에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게 그 극한은 그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 값이 될 수는 없는 거였죠. 그거에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는 게 그 막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거를 이제 막 이제
F1, 지금 함수값이라고 막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엄연히 다른 거죠. 이거는 x가 딱 1일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의미는 x가 1에 한없이 근데 1보다 큰 상태에서 1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떤 함수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값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좌우 극한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을 이제 통틀어서 아울러서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극한을 처음 배울 때는 그 우극한, 좌극한을 배우기 전에 그냥 극한값을 먼저 배웁니다. 그냥 극한값. 이게 뒤에 부호가 없으면 양방향을 동시에 보는 거였죠. 양방향을.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둘 다 같은 값으로 이제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부호를 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였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이 부호가 없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그거 하나 챙기고. 부호가 없는 극한값이 L이라고 존재하면은 우극한도 L이고 좌극한도 L, 좌우극한이 모두 다 같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함수 fx가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야. 부호가 없는 거죠. 그 말인즉슨 다르게 해석하면은 우극한도 L, 좌극한도 L 같은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만약에 좌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다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 부호 없는 이거 있죠? 부호 없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림 1, 2, 3을 보시면 좌우극한이 둘 다 같지 않은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은 좌극한이 지금 우극한이 지금 서로 다른 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잖아요. 다른 점을 향해서. 애초에 다른 점을 향해서 다가간다면 함수값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극한 값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2번, 3번도 마찬가지인 게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우극한은 1로 향해서 다가가니까 얘도 다른 점을 향해서 다른 함수값을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거지. 그 다음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함수인데 가우스 함수는 정수 지점에서 끊어져 있죠. 그래서 좌우극한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좌우극한이 이제 다를 때 있잖아. 다를 때 이제 좌우극한이 다르면은 애초에 끊어져 있는 모양새일 수밖에 없는데 끊어져 있는 모양새 여기가 채워져 있냐 아니면 뻥 뚫어져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이 만약에 여기는 지금 위에가 채워져 있고 밑에가 뚫려 있지만 반대로 밑에가 채워져 있고 위에가 뚫려 있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지금 처음 상황이랑 지금 색칠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좌우극한이. 저거 색칠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 여기는 이제 두 함수가 이제 여기 x가 이제 a에 다가갈 때 두 함수가 알파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실수배 c를 곱해 준다 하더라도 c를 이제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c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가능해서 c 알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c 알파라고 보실 수 있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한 것의 극한값은 각각 쪼개기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쪼개기가 이렇게 다 쪼개줍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g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온다 이 얘기야.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고 3번도 마찬가지로 찢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3번도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gx 이 값 또한 뺀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거야. 더하든 빼든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4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거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자 이 값 또한 알파 곱하기 베타로 이제 수렴할 것이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이제 5번 자 5번 분수식인데 자 리미트 x가 이제 a에 가까이 다가갈 때 분자분모를 각각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다. 쪼개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알파 나누기 베타가 되는데 저 마지막 거는 나눌 때는 반드시 조심할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중요했어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고 자 쪼개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려줘도 너네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 풀 때 적용을 잘 못하더라고 이제 이따가 그 관련 문제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5번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여긴데
그 형태가 이제 보통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 이제 0분의 0꼴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무한분의 무한꼴로 나오고, 이제 뒤에 또 두 개 더 나올 겁니다, 이제. 그 0분의 0꼴이 사실 이 단원을 대표하는 꼴의 극한이에요. 이제 분모가 지금 이제 0으로 다가간다 이 얘기고, 분자도 0으로 다가간다 이 얘기인데, 우리 그 0이라는 숫자를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작은 수라고 이제 생각해 볼게, 작은 수. 자, 그 분모가 작아지면은 이건 전체가 커지게 하는 요인이고, 전체 분수가. 반대로 분자가 지금 작아진다는 거는 전체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니까, 이제, 이제 하나는 값이 커지게, 하나는 작아지게,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이제 공존하니까,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했었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 요때는 이제 그 분자가 더 빨리 작아지려고 하냐, 아니면 분모가 더 빨리 0으로 작아지려고 하냐, 어떤 게 더 센지를 따져야 돼, 원래는 이제. 그거를 따지는 게 뭐였었냐면은 차수 논리야, 차수 논리. 차수가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작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센 정도가 비슷하다면, 차수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결과값이 이제 상수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0분의 0꼴은 결국 중요한 게 이거야. 결국 약분인데, 약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이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입니다. 인수분해, 유리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계산을 시키게, 인수분해를 시키게 한다든지 유리화를 시키게 한다든지가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의 극한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모는 숫자가 커지려고 하니까 전체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일 것이고, 분자는 지금 전체를 커지게 하는 요인인 거니까 얘도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공존하지만, 얘도 어떤 게 더 센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 분자 분모의 그 최고창의 차수 있죠, 차수. 차수가 분자가 더 크냐, 분모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자, 만약에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다, 분자가. 예를 들면 이런 꼴. x세제곱 더하기 1, 뭐 2x제곱. 아니, 이런 꼴이다 라고 한다면, 분자가 더 크면은 차수가 더 큰 놈이 세다라고 얘기를 했어. 차수가 더 센 놈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리미트 x를 내가 무한대로 만약에 보내본다면, 이거는 이제 결과가 이제 무한대로 나왔었죠. 무한대로 이제. 분자가 더 차수가 크니까 분자가 더 세다. 그러니까 분자가 더 빨리 이 전체식을 크게 하려고 하는 영향이 있다. 크게 하려고 한다. 무한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부호에 따라서 음의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의 무한대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차수일 때 얘기하는 건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차수가 같다라고 해보자. 차수가 같다. 차수가 이렇게 위아래가 같으면은 그 센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개수로서 이제 계산을 했었죠. 개수로. 마지막 이제 분모가 더 차수가 클 때 얘기하는 건데, 분모가 만약에 더 클 때에는 x세제곱 플러스 x 뭐 이 정도로 한번 나오자. 이제 이렇게 내가 만약에 두게 된다면, 이때는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니까 분모가 더 빨리 무한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분모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작아져야 되니 0으로 작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으로 작아진다. 그래서 분자 분모의 이 차수에 따라서 뭐가 더 크고 작은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꼴은 무한 빼기 무한, 무한 곱하기 0. 그 쟤네 3, 4번 다 그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이제 공존하는 거거든. 앞에 무한대는 전체를 크게 하는 요인이고, 뒤에 무한대는 빼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4번도 앞에 무한대는 전체가 커지게, 뒤에 0이라는 숫자는 곱한 결과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다 보니까, 저렇게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공존을 할 때에는 이제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 어떤 게 더 센지를 따져야 되는데, 보통은 그 센 정도가 비슷해가지고 그 계산을 우리에게 좀 더 시키게 하는 문제로 나오게 됐고, 이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루트가 들어가면은 유리화를 보통 하고요. 루트가 들어가면은 보통 유리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인수분해, 또 분수식이면은 통분을 또 이제 해줘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여기 특히 수트 파트는 이제 인수분해나 통분을 한번 좀 해보고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이제 관찰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수의 극한의 응용인데, 여기는 앞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응용을 한 것인데, 만약에 이 분수식의 극한값이 알파, 근데 분모가 만약에 0이다. 분모가 0이면은 전체 분수식을 크게 하는 요인이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무한대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근데 무한대가 아닌 상수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분자가 전체를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어야 된다. 즉 분자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분자가 이제 0으로서 작아야 된다. 그래서 0분의 0꼴이어야지만이 저런 상수가 나왔었죠. 0분의 0꼴. 0분의 0꼴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은 보시면 지금 이 결과가 이제 알파인데 만약에 분자가 0이다. 우리 분자가 0이면은 이거 전체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니까 알파가 0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 근데 0이 아닌 실수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뭔가 좀 다른 상황인가? 분모가 이제 전체를 크게 하는 요인인 거죠. 분모가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나오게 해서 분모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분모 자체는 0으로서 작아야 분모 때문에 전체가 이제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이제. 자, 이제 두 함수 다 알파, 베타로 수렴을 이제 하는데, 만약에 앞에 함수 f가 뒤에 g보다 더 작거나 같은 함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극한값 또한 대소관계가 똑같이 성립하지 않을까? 알파가 베타보다 작지 않을까? 라는 내용인데, 저기 앞에 함수에 등호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거 등호 빠지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요거 맞니 얘들아 이거? 요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요거는 틀렸죠?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 등호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fx가 만약에 fx를 내가 편의상 뭐 x분의 1 이 정도로 잡고 gx를 내가 2배 더 큰 함수 x분의 2로 내가 만약에 잡았을 때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극한값 자, 무한대로 가정을 이렇게 무한대로 이제 참고로 이 극한 요거 있잖아 이거 x가 a로 갈 때로 지금 써져 있지만 이거 무한대여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무한대여도 a를 무한대로 생각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요. 무한대로 얘 극한 보내보면은 0. 그 다음에 gx 또한 얘를 무한대로 보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0이 나왔었습니다. 0 이렇게 이제.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등호가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알파, 베타로 수렴하는 fg 사이에 h라는 게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다면 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알파, 베타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거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 가운데도 그 같은 극한값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야. 같은 극한값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샌드위치 정리 혹은 압착 정리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필수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여기 필수 예제 오늘 8문제 볼 건데 근데 이제 8문제 보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문제에서도 좀 12문제 정도 풀어드릴 거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2문제 풀어드릴 거 있습니다. 오늘 좀 할 게 많습니다. 자, 요 문제인데 자 보시면 FG가 그려져 있을 때 옳은 것을 확인해봐라. 자, 이제 기억 같은 거 여기 괄호 안에가 X가 아니라 좀 더 변형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이럴 때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였냐면은 이제 방학 때 수업했을 때 얘기했지만 지금 X가 1 마이너스니까 1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뭘 넣으라고 했는데? 뭘 넣으라고 했니 내가? 1보다 살짝 작은 수, 한 대략 0.9 정도를 넣어서 생각해 보라고 했어. 조금 작은 수. 뭐 0.99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난 0.9로 해볼게. 뭐 대략 1보다 작은 수를 넣었을 때 얘가 f-0.9 플러스이니까 얘들아 쟤는 1.1이니까 저거 그냥 1보다 큰 수로 이해해서 풀면 된다고. 1보다 큰 수. 즉 1의 우극한 얘기하는 거야. 1의 우극한. 1보다 살짝 클 때 함수값 확인해 보시면 1보다 살짝 큰데 1에 가까워지면은 뻥 뚫어진 점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니까 기억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맞는 설명. 괄호 안에가 x면은 너무 간단한데 저렇게 막 변형이 돼 있잖아. 무조건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괄호 안에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 처리는 될 거야, 이제. 뭐 가끔 이럴 수도 있어. 뭐 x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뭐 어떻게 나와도 다 가능한 겁니다, 이제. 저거를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거를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좋은 방법인데, 근데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돼, 효율적으로. 학교 시험 볼 때 진짜 막 이거 대칭이동, 평행이동 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야? 저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극한값이죠. 지금 부호가 없으니까 우리는 1 우극한일 때랑 1 좌극한일 때 둘 다 한번 해보셔야 되고, 디귿도 마찬가지네요. 디귿도 1 우극한, 1 좌극한 한번 다 해놔볼게요. 이제 이렇게. 자, 이제 니은부터 해보실 건데 F의 1 우극한,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할 거예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자, F의 1 우극한인데, 근데 얘들아 너네가 조금 조금 이제 잘 따라올 수 있다면 그 F로 한번 시선이 갔을 때 이거 우극한, 좌극한 동시에 좀 처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자, 1 우극한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근데 합성이 돼 있을 때는 이거 그냥 마이너스 1 하고 끝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지만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마일 플러스를 일단 볼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방법을 잘 봐봐. 이제 일단은 1 우극하는 괄호 안에 있는 게 마1 플러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G를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처리할게. 1 좌극한이니까 이제 함수값 1에 가까워지는데 밑에서 올라오니까 1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G를 가서 한 번에 처리를 하라고. 이제 계속 여기 안에 처리하고 G 처리하고 또 안에 처리하고 G 처리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이라도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위에 거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지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건데 그렇다 한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결국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거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이고, 0는 0. 그 다음 1 마이너스는 이제 말 그대로 1이라는 점 마이너스에서 뻥 뚫린 점, 여기 1,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값은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값은 이제. 그럼 니은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극한값이 이거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이거 하는 거니까 말이 다르죠. 조심해야 돼, 저거 이제. 말이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디귿도 똑같이 해볼게, 디귿도. 자, 이제 G에 대해서 1 우극한, 좌극한이니까 G로 한번 시선이 갔을 때 볼게. 자, G로 시선이 갔어. 마침 1에서 이어져 있으니까 1 우극한, 1 좌극한 둘 다 0이라는 값에 가까워는 지는데, 근데 0이라는 값보다 더 밑에서 올라오냐 위에서 내려오냐의 차이죠. 우극한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0 마이너스, 반대로 좌극한은 0 위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0 플러스로 볼 수가 있지. 그런 다음에 F로 시선이 가서 처리합니다. F의 0에서의 좌우극한. 근데 F는 보시면은 지금 대놓고 지금 좌우극한이 다르죠. 보시면은 대놓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은 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값이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죠? 값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는 설명 되니? 이렇게? 맞는 설명?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이제 자, 요런 것도 봐봐. 지금 뒤에가 G의 x-1이니까 뭐 평행이동에 되어 있지만 진짜 평행이동 하라고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거고, 그냥 지금 여기 1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뒤에 부호가 없으니까 이것도 좌우를 나눠야 되거든요. 이제 나누긴 나누셔야 되는데, 근데 얘는 좌우를 한번 나눠봅시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나눠볼게. 이제 자, F 먼저 해보겠습니다. F에 대해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근데 F는 보시면은 1에서 좌우 극한이 또 좀 다르죠. 1의 좌극한은 함수값 1, 1의 우극한은 함수값 마일인데,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합성을 할 때에는 뒤에 부호까지 밑에서 내려오는지 뭐 밑에서 올라오는지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지만, 그냥 단순 값 계산일 때에는 그냥 1에서의 좌극한 그냥 1 하고 끝내는 거야. 이제 얘는 그냥 1이야. 앞에 부분 처리하면 1이고 뒷부분 처리해주면 지금 저게 마일이죠. 그죠?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문제 푸는지 알겠니? 나는 한 번 F에 시선이 갔을 때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있어. 지금 이제 한 번에 다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근데 G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G도 G에다가 1보다 조금 큰 거,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작은 거 넣어봐.
그러면은 이제 1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가면은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 거 맞니? 0보다 큰 거? 뭐 1.1 정도를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면은 G에 0보다 조금 큰 거니까 0보다 조금 큰데 0에 가까워진다. 함수값 1로 볼 수가 있죠. 얘는 이제 G의 0 플러스처럼 보는 거지. G의 0 플러스. 밑에 있는 건 반대로 0.9 정도 넣는 거니까 G의 0 마이너스처럼 0 마이너스로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어찌 됐든 둘 다 같은 값 1로 가는 거니까 얘가 지금 이제 1, 얘도 이제 1이니까 곱한 결과는 이제 좀 다르죠. 곱한 결과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항상 1이 아니다라는 거지. 항상 1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디귿, 미음. 자, 문제가 뭐냐면 얘는 f 여기다 쓸게. f x-1 g x-2가 x는 1에서의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저건 이제? 근데 이거 일단 그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1 우극한 좌극한 다 해보긴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일단 결국에는 1을 넣어준 다음에 1을 넣어주면은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1보다 조금 큰 거 혹은 작은 거를 대입했다 생각하면은 결국 0보다 조금 크냐 혹은 작냐 그 다음에 여기 g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냐 작냐 이걸 처리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근데 봐봐 g를 먼저 보시면 f 말고 g를 보시면 g는 애초에 마이너스 1 근방에서 어떻게 돼? 함수값이 0이지 함수값이 얘가 함수값이 0이니까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심지어 함수값도 다 함수값이 0이니까 극한값도 0이니까 얘가 무슨 값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곱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니? 요거 f에 대해서 곱한 결과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곱한 결과 얘가 어떻게 될까? 무조건 0 나오지 않을까? f를 계산해보지 않아도 저거는 결과가 0이 보장이 되지 0이 이제 근데 그런 전제가 깔리려면은 f가 일단은 어떤 값이어야지만이 가능해. 값이어야지만이. f에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보시면 실제로 값이 0에 가까이 다가가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얘네 둘 다 어떤 값으로 가는 거고 얘는 무조건 0이 보장이 되니까 곱한 결과가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곱한 결과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이게 문제를 너네가 솔직히 내 설명 안 듣고 풀으라 해도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얼마나 여기서 좀 더 시간을 줄이냐의 차이야, 이제. 효율적으로 가느냐의 차이야. 자, 그 다음 이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2분 드립니다, 2분.
봅시다 일단. 자, 이 문제는 내가 매년 애들한테 풀어보게 하거든 이제. 먼저 풀 때마다 애들이 답이 다 달라. 답이. 그리고 이 문제 풀어보게 할 때마다 지금 답이 나오신 분이 한 4-5분 있는데 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그 매년 풀리게 하면은 이게 한 번 수업할 때 1명 정도만 맞더라고. 1명 정도만 이제. 자 봅시다 이제. 자 이제 리미트 x가 마3 마이너스죠. 마3 마이너스. 절대값이 껴 들어가니까 지금 이 부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지. 부호 처리를. 자 마3보다 조금 작은 거라 가정해봐. 마3보다 조금 작은 거. 마3보다 작은 거라 가정하면은 안에가 음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인수분해 해주죠. 분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해주시면은 결국 이제 약분이 되지.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지. 자 대입은 좀 나중에. 그 다음 분자 보죠.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이제 a 미트 x가 1 플러스인데 얘들아 여기 봐봐. 애들이 뭐 첫 번째 거는 하는데 두 번째부터 잘 못하더라고 이제. 보시면 1 플러스인데 이거 1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가면은 이거 음수 나오지 않니? 음수 나오니까 저거 마이너스를 앞에 달고 나오는 게 맞지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게. 달고 나오셔야죠. 그 다음에 분모를 봐봐. 분모. 여기서 좀 많이 못하더라고 이제. 그냥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해보세요. 야 1보다 조금 큰 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봐. 그럼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뭐 나오니 이거? 이거 양수가 나오고 1.1을 넣어서 계산해봐.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확실한 방법은 사실 그냥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의 부호 판단이 중요하잖아. 부호 판단이 이제. 얘 그래프 그리면 되지 않니? 그래프? 저거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이제 x축이랑 만나는 그래프니까 야 1보다 조금 큰 거면은 이거 양수 아니네. 함수값이 양수. 양수이니까 저거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인수분해 해서 쓸게. 인수분해. 이렇게 쓸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잘 통과했다 하더라도 여기 맨 마지막 관문인데 자 마이너스 2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얘기했던 대로 그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수를 넣어봐. 조금 큰 수를. 몇을 넣어야 돼 그러면? 대략. 마이너스 한 1.9 정도를 넣어봐. 가우스는 우리가 그 최대의 정수 이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괄호 안에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을 찾으라 이 얘기야. 정수 부분. 자, 이거 조심하실 점. 가우스 한 다음에 제곱이 있는데 연산 순서 헷갈리면 안 돼. 가우스 그 정수 부분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야. 이제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1.9 들어가고 더하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0.9의 가우스 값 몇입니까? 정수 부분. 마이너스 1 맞니? 마이너스 1이죠? 이거 0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 없지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그거의 지금 전체 제곱인 거야 지금 이거. 그거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제 그 프린트 하나 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모 잘 봐. 분모. 그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수 마이너스 1.9를 여기 제곱을 해봐. 그 마이너스 1.9의 제곱 어떻게 나오니 이거? 19의 제곱 몇이야? 361이지? 자, 근데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제곱하면 4니까 결국에는 4보다 조금 작은 수로 생각해야 돼. 이거는 4보다 작은 수. 4보다 작은 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3. 얼마 정도로 보는 거지. 3. 얼마. 이 정도로 보는 거야. 거기에 2를 빼면은 최종적으로 1. 얼마인데 이것의 가우스 값이니까 정수 부분이니까 1로 나와야지 1.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정수 부분 잘 생각해 얘들아. 정수 부분 잘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는 자리에다가 이제 마3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 약분. 이거 분자가 완전히 얘랑 똑같으니까 완전 통으로 약분해주고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빼기 2죠. 빼기 2. 6 빼기 2 해주니까 4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3분의 13? 3분의 13?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는 맞춘 사람이 한 명은 있었는데 올해는 없으시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절대값 처리, 부호 처리 잘 하시고
가우스 처리. 제가 이제 정수 부분, 너네 이거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되지. 얘 정수 부분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지. 이건 마이너스 2. 양수일 때는 그냥 앞에 수를 정수 부분으로 해도 되지만 음수일 때는 하나 더 빼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음수일 때는. 그거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 3번 봅시다. 3번. 자,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이제 루트가 다 루트네요. 다 루트.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옳은 것을 몰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네 조심할 점이 뭐냐면 그 보통 루트가 나오면은 유리화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유리화를 하라고 이게 무조건 유리화가 아니야, 얘들아. 무조건. 항상 그 x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x가 어디로 가는지. 기억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데 일단 저 마이너스 무한은 치환을 해줘야 돼. 치환을 이제. 그래서 뭐 t로 치환을 해놓고 한번 해보자고 이제. 기억은 일단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x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t로 내가 만약에 치환해주게 되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t는 그냥 무한대가 맞겠고. 그래가지고 저거 t로 바꿔서 써볼게. 저거 이제 2t 플러스 2 그 다음에 분모 루트 4t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냐 뭐 요런 얘기인데 그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또 분수식이다 보니까 차수 따지는 거예요. 차수 이제. 자, 이제 차수 보실 건데 분자는 지금 이제 1차식이고 분모는 지금 루트 2차는 1차로 봐줘야죠. 1차 이제. 1차로 이제 봐주시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계산하는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 개수가 지금 이제 2, 루트 4, 루트 1 이렇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그냥 3분의 2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냥 3분의 2로. 그래서 부호가 지금 여기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틀린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니은은 이제 얘들아 x가 0으로 가는 거거든. 0으로 가는 거. 우선은 0을 넣는 게 원래 우선이야. 0을 넣는 게. 근데 넣어보시면은 루트 8 빼기 루트 8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소거돼서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0분의 0꼴일 때에는 그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 무리식의 경우에는 유리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유리화를 이제. 그래서 쟤를 이제 유리화 한번 들어갈 건데 유리화를 할 때 아마 우리 유형수 숙지할 때 기억나시나? 그 분자도 지금 무리식, 분모도 지금 동시에 무리식이니까 이거 분자도 유리화해야 되고 분모도 유리화해야 돼. 유리화 두 번 하는 문제 우리 있었죠? 유형수 할 때 있었습니다. 이제. 좀 귀찮지만 계산해야 돼. 자, 계산한 거 보세요, 이거. 유리화를 했다 가정하면은 이제 합차꼴이 나오는 거잖아, 합차가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을 내가 미리 쓸게, 여기다가 이제. 2 빼기 x제곱, 2 빼기 x. 분모도 유리화 했다라고 치고 그 결과를 먼저 쓸게. 8 플러스 x제곱, 8 플러스 x.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더 해야죠. 자, 유리화를 하는 건데,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의 요 플러스를 이제 분자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분모의 플러스를 분자에 씁니다. 분모의 플러스를 이렇게 분모의 플러스를 분자에 쓰시고 그 다음에 분자의 플러스에 해당되는 유리화를 분모에도 곱할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시자. 이렇게 이제 이거 맞나? 빼기 x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잠깐만 루트를 써야지. 루트 지금 루트 안 썼지? 루트 다시 루트를 이제 써주시는 거니까 루트 자 이렇게 쓸게. 이렇게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시면은 자 분자부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자 그 다음에 분모 8 빼기 8 해준 다음에 x제곱 빼기 x니까 얘는 뭐 약분이 잘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오른쪽. 여기 x에다가 결국 0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는. 0 대입하시니까 탈락 해주니까 자 결국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8 4루트 2 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약분해 주셔가지고 마이너스 1 약분해 주셔가지고 2 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네. 마이너스 2가 안 맞죠? 루트 2가 나와 있으니까
얘도 틀린 것이고. 그럼 디귿. 자, 얘들아, 디귿. 다시 무한대 나왔어, 무한대. 무한대니까 먼저 차수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지금 분모를 보시면 여기 1차입니다. 1차 이제. 1차고, 분자도 루트 2차. 1차. 그런데 여기 세제곱근이 나왔거든, 세제곱근. 가끔 세제곱근이 나와. 잘 안 나오지만. 세제곱근에다가 3차식이잖아. 이거 몇 차겠니, 이거? 1차인 거 알겠니, 이거? 1차겠죠? 그래서 다 같은 차수로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는 그 앞에 개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개수. 그 앞에 개수만 좀 따가지고 이제 2분의 1 플러스 세제곱근 8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거만 여기다 쓸게 이제. 자, 2분의 1 플러스 세제곱근 8 이걸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결국 얘가 이제 2죠, 2. 2분의 3 나오겠네요, 2분의 3. 그래서 디귿이 맞겠다. 맞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리을입니다. 자, 리을도 무한대긴 한데 얘들아 이게 이게 그 무한 곱하기 0의 꼴이거든요. 얘는 이제 무한 곱하기 0의 꼴. 왜냐면은 여기 무한대 해보게 되면은 이게 약간 지금 그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꼴이야. 여기가 이제 또 분수식이다 보니까 통분도 원래는 고려해야 되는데 분모가 애초에 지금 같은 상태니까 리을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리을은 이제 자, 잘 보세요. 이거 리을 분수 나오면은 통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분모의 3분의를 앞으로 끄집어내자. 3분의를 이제 3분의를 앞으로 끄집어내 주시면은 3분의 루트 x 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분자가 지금 뭐냐면 루트 x 플러스 2 자, 루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현재 요건데 내가 유리화를 할 거야. 분자를 이제 유리화를 이제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빼기 요 유리화를 내가 해줍니다.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유리화를 내가 이제 시행해 줄 거야. 유리화를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십시다. 이제 여기 이제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이제 유리화 해줄 건데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루트 x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 x 플러스 2에서 x 마이너스 2 분모 한 번 더 쓰고 쓰시는데 여기서 속어가 좀 보여. 속어 그 여기 x 없어지니까 분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4인데 자,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 한 번만 더 식정리 그러면은 자 3분의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2 분자 4루트 x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네. 4루트 x 이 정도로 쓰실 수가 있고 결국에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차수를 보시는데 여기 루트 1차입니다. 루트 1차 루트 1차니까 뭐 2분의 1차라고 생각해보자. 2분의 1차 다 2분의 1차 나오지 않니? 다 2분의 1차 같은 차수니까 우리는 그 앞에 개수만 딸 것이며 개수 여기 앞에 3 곱해져 있고 루트 1 루트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결국 3 1 플러스 1 4 해가지고 3분의 2 나오나? 3분의 2 6분의 4니까 3분의 2 해주시면은 얘도 맞지가 않죠. 얘도 맞지가 않는 거 맞지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미음이 지금 x가 이제 1로 갈 때죠. 1로 갈 때고 세제곱분 x 빼기 1이고 2분의 x 플러스 1 자, 마지막은 그 뒤에 분수식을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이제 통분해주기 위해서 6으로 통분해줍니다. 2분의 x 플러스 1 나오는데 자, 6분의 3의 x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2죠. 지금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는데 분자를 정리해 보시면 얘가 이제 x 빼기 1 나와요. 분자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미트 x를 1로 보내 보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x 빼기 1이 여기 이제 그대로 오긴 오는데 요거 세제곱근이 나오니까 우리 그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얘를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들어가서 세제곱근 빼기 1 그리고 그 각각의 제곱 뒤에는 그냥 제곱
이렇게. 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 요 인수분해.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한 겁니다.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그래서 약분을 이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약분을 이제. 남는 식에다가 이제 x 1 넣으면 되지. 남는 식에다가. 여기 다 1 들어가시면 2분의 1 나옵니다. 2분의 1. 2분의 1까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4분의 1? 잘못 나와 있네? 얘는 다 틀린 거죠. 자,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디귿만. 그래서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계산이 좀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어려운 꼴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거 그냥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든 거거든. 좀 복잡하게. 근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은 학교 시험 보는데 이런 계산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야. 자,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필수예제 4번. 자, 요거 한번 다뤘던 문제긴 한데, 자, 이제, 뭐, 함수 하나가 무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주어지거든요, 이런 게. 얘가 는 2다 라고 주어질 때, 어떤 분수식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분수식의 극한값.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졌었냐면은, 그 무한대로 가는 그 함수로 얘를 묶었었어요, 얘는 이제. 얘를 묶어.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fx로 묶습니다. fx로 이제. fx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얘가 이제 3-fx분의 4gx가 됩니다. 묶어주면은 4gx.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는 2거든. 는 2. 이렇게 나오거든. 는 2로 나오는데 근데 그 f가 무한대입니다. f가 무한대. 얘가 지금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 있지 얘. 이 중괄호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돼야 됐었죠 제가? 는 몇이야? 는 0이었죠 이거.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야지 0으로. 왜냐면은 무한 곱하기 0을 해야지만이 얘가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어떤 게 더 센지를 이제 봐야 되는 그 상충하는 요소인 거니까 그 센 정도가 비슷해야지만이 2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지. 2라는 결과가. 얘가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무한 곱하면은 무한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극한 리미트 자 잘 봐 이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3이면 되지. 얘가 3. 그렇기 때문에 저 f분의 4gx 4gx 얘가 3이야. 얘가 는 3. 는 3인데 여기서 4로 나누는 게 돼. 4로 나누는 게. 4로 나눠주는 게 되기 때문에 f분의 g가 몇이 돼야 됩니까? 얘가 이제 4분의 3이야. 4분의 3. f분의 g가 4분의 3이 나옵니다. 4분의 3. 4분의 3이 일단 나오고 자 그랬을 때 이 분수식의 극한값 구해주는 건데 그 수투 이 우리 아직 앞부분이잖아요. 초반부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게 얘들아 이 정보를 활용해서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보의 형태를 이 식의 형태를 여기서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G가 주어지면은 그 G가 주어진 부분을 F로 나누면 되지 않니? G가 주어진 부분을 여기서 얘네들을 이제 좀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 분자분모를 내가 이제 뭐 해주겠다? 얘를 이제 나누기 G가 아니라 나누기 F를 해주겠다 이거야. 나누기 F. 분자분모를 이제 F로 나눠보시게 되면은 이게 앞부분이고 앞부분. 뒷부분은 이제 F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뒷부분은 이제 F분의 4gx입니다. 4gx 이제. 자, 얘를 이제 구해주는 건데 계산을 바로 해봅시다 이제. 그 여기 F분의 G 있죠? F분의 G. F분의 G가 이제 여기 지금 4분의 3이래. 자, 분모 5 마이너스 자, 4 곱하기 여기도 F분의 G가 있죠? 얘도 4분의 3이고 4분의 3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좀 처리가 되겠네. 약분되니까 이제 분모 2고 분자가 지금 이제 이거 4분의 9에다가 2 더해주니까 이거 4분의 17 나오게 되거든. 해보면 4분의 17. 그래서 번분수 처리해줘가지고 일단 답은 8분의 17 이 정도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8분의 17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던 거니까 근데 얘들아 그 이 문제를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지금 내가 이거 풀었잖아 이제 풀 때 보면은
이 극한값이 2라고 했잖아. 2라고. 이 정보가 활용이 안 되거든, 지금. 이 정보가. 얘가 사실 3이어도 이게 결과가 달라지지가 않거든, 이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안 중요해, 여기가. 무슨 값인지가 안 중요해. 결국에는 이 F로 묶었을 때 얘가 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0이라는 게. 그런데 그럼 이렇게 놔도 돼. 막 그냥 이건 객관식으로 풀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얘를 는 0으로 해놓고 이 리미트도 없애놔 그냥.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야. 얘가 0. 그럼 얘가 0이다라고 생각해주면은 그냥 간단하게 봐봐. 3F는 뭐 4G 이렇게 나가지고 G를 구해놔. G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놓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된다.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가 대입해도 결국에는 G가 그 4분의 3 F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봐봐. 만약에 F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또 그러면은 또 이 식이 만들어지지 않네. 이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는 0으로 두고 그 리미트 무시해놓고 풀어도 전혀 문제 없다. 이거야 이제. 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뭐 객관식으로 풀 때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해가지고 G가 뭔지 구하면 돼. G가 뭔지.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 대입해서. 그게 가장 좀 쉬운 방법일 것 같다라는 거고. 결국 G가 이제 4분의 3 F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 이제 G 부분을 내가 이제 다 4분의 3 F로 처리해주게 되면은 4분의 3 F로 다 4분의 3 F로 처리해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F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지금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이 돼가지고 그 앞에 이제 F 앞에 개수를 관찰하는 꼴이야. 개수를 관찰하는 꼴.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지금은 이제 함수의 극한 파트긴 하지만 사실 이 함수의 극한, 이 0분의 0꼴 극한 계산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그 미분계수 있죠, 미분계수. 미분계수도 결국에는 이 함수의 극한을 평균 변화율에 이제 그 응용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이 앞단원 함수의 극한의 이 극한을 미분계수처럼 인지하고 풀면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이거야. 좀 더 수월하게. 지금 문제에서 가족권 보시면 이런 문제는 아마 너네 이번에 시험 볼 때 100%가 아니라 200% 무조건 나올 거야. 이제 이런 거는.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그냥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이 1이다. 그 다음에 0분의 0꼴 해가지고 그게 3이다. 무조건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 이제. 자, 무한대는 차수를 관찰하는 건데 지금 차수가 같아야지만이 1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1이라는 결과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분자 자체가 그러면은 뭐 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x제곱으로 이제. 왜냐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는 1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는 1이 이제. 그럼 여기서 세워줘야 되는 식은 뭐냐면 이 3차항 2x 세제곱을 좀 소거시키기 위해서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2x 세제곱 저렇게 잡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 x제곱의 개수 때문에 뒤에 플러스 1x제곱이라고 좀 달아줘야 돼. 플러스 1x제곱. 그 다음에 뒤에 뭔가 더 있어야 되겠죠? 뒤에 더. 뭔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방법이 좀 갈려.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이 함수의 극한 내용으로 푼다면 fx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 넣어봐. 1 넣어주면 제가 몇이야 이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F1이 0이다라는 거를 여기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1을 여기다 대입을. 이게 는 0이다라고 해서 이제 B를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야. B를 이제. B가 이제 이렇게 B가 이제 이렇게 나오나? B가 이렇게? B가 마이너스 1 넘어 플러스 1. 저렇게 나오겠죠. B가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B를 이제 구해주면은 이 B의 값을 이제 여기 다시 넣어가지고 이 F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죠. F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이제 1로 가까이 다가갈 때 자, F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하는데 F를 이제 다시 작성을 하는데 다시 작성을 이제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 그 분자가 반드시 100%도 아니야. 200%. 분자가 반드시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돼? 아까 1 넣어서 0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는 무조건 200%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라고 했어. x 빼기 1로.
그렇기 때문에 분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고 이 인수분 조리제법 하는 거죠. 바로 할게 나는. 개수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1 이거 전개해서 맞출 수 있지 이거? 전개해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버리는 건데 이게 는 3이다 라고 해가지고 a를 이제 계산해 줍니다. 대입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였죠? 원래 이렇게 해주는 거였고 그래서 a가 여기서 이제 몇이 나오냐? 7 b가 여기서 마이너스 6 이렇게 a, b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자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배웠으니까 미분계수를 좀 사실 활용을 하는 게 좋아. 미분계수를 이제 이거 너무 귀찮아. 너무 길어. 자 미분계수로 생각해보자 이제. 사실 이게 F1이 0이니까 여기 F1을 빼도 되겠죠. F1을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 얘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은 이 자체를 이제 F'1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니? F'1.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F'1이 3이다. 라고 이제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얘 이제 미분해줘가지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해줘가지고 여기다가 사실 이제 1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a다라고 이제 3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두면 a가 좀 더 빨리 나오죠? a가 이제 빨리 나오지. 그래서 a, b를 저렇게 찾아주면은 좀 더 시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줄일 수는 있어. 좀 더 줄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애초에 fx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어. 이거 아까 1 넣어서 0이라며. 잘 봐 이거. 그러면 애초에 저렇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하지만 fx를 애초에 인수분해 표현으로 이렇게 써놔. x-1을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어.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에 최고창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쓰고 이 창이 개수가 1이야. 이 창의 개수가 1. 현재 전개를 해보면 플러스 2x 제곱이기 때문에 빼기 1x 제곱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그러면은 뒤에를 이제 내가 뭐 적당히 C로 잡을게 이제. 얘는 모르니까 일단 C로 잡을게. 자, fx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그 이런 것도 가능해. 이제 이거는 내가 f1이 0이다라는 정보를 써먹은 거거든. 이거는 이제 f'1이 3이다라는 걸 하잖아. 잘 들어 이거를.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을.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려면은 그 얘를 이제 미분해서 1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곱미분을 하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 여기다가 1을 넣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1을 넣는데 이제 여기는 다 죽어. 여기는 다 죽죠. 여기는 다 이제 죽겠고 이제 위에다가만 사실상 1을 넣어주는 셈이야. 위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1을 넣는 셈이야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는 3이다 라고 해주면 C가 또 나오긴 하겠지. 이제 C가 또 나올 거야 이제. C가. 자 이렇게 하면 C가 또 나오긴 할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내가 아직 답은 안 냈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은 그냥 그 fx를 좀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구하는 방법. 고전적으로 이 1단원 순수 내용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미분을 배웠으면은 이제 미분계수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인다면은 fx를 이렇게 세워두면 어떤 장점이 있냐? 얘들아 이게 굉장히 좀 효율적인 식이야. 왜냐하면 미분에서 1 넣을 때 야 여기가 지워지지 않니? 여기가 이제 지워지지 않니? 그러면 미분에서 1 넣을 때 잘 봐. 그냥 여기다가 1 넣는 게 3 아니니? 맞습니까 저거? 여기다가 1 넣는 게 3 아니야 결국에? 생각해봐. 곱미분의 결과 내가 써놨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잖아 이제. 어차피 여기 1 넣으면 날라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문제 풀 때 F1이 0이고 그 다음에 F' 뭐 1이 뭐 5식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fx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그러면은 F'1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 바로 1을 대입하면 되지 않니?
뭔 말인지 알겠지? 미분까지 안 가고도 지금 이 과정에 의해서 결국 F'Il은 여기다가 1 넣은 셈이네 라는 거를 알면은 그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계산을 이제 그래가지고 C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C가 이제 그 다음에 fx 완성되면은 이제 요것도 구해보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구해보면 되겠지. 근데 자 여기서도 그 답을 구할 때에도 일단어만 배웠으면은 이제 함수 fx 완성해놓고 대입해서 이제 뭐 계산해보는데 x가 마이너스 2로 갈 텐데 이거 분모가 0이잖아요. 그 분자도 이거 0일 거야 애초에 이제 왜냐면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아마 값을 구하라고 이게 지금 문제가 나온 거야.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이제 봤을 때에는 앞으로도 너네가 문제 풀 때에는 이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100% f-2가 0인 상황으로 애초에 줄 거야 애초에 저렇게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깔고 가도 돼. 그럼 저거 f-가 0이란 얘기인가? 그럼 fx를 애초에 이렇게 인수분해 잡고 들어가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뭐 이 정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x 제곱의 계수 있죠? 여기 1이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저 정도는 이제 뭐 이거 적당히 전개해서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제 미분한 다음에 이제 그 1을 넣어가지고 3이다 라고 해도 되겠지 이제. 요것도 봐봐. 3개짜리 곱미분을 할 때에는 잘 들으세요 이거. 3개짜리 곱미분할 때 얘 미분 나머지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제 3번. 그러면 내가 얘를 미분해서 쳐봐. 이거 F'1은 결국에 여기다가 1 넣는 거 아니니? 여기다가? 맞니? 틀리니? 곱미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 곱미분을 하면은 그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나오지 처음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주는 셈인 게 자 나머지 부분 미분하고 만약 다시 얘를 미분하고 얘를 그대로 쓸 때 x 빼기 1이 남아 있으니까 1을 넣으면 0 나오겠죠 이제 1 넣으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는 거라고 여기다가 이제 너네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야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또 생각해보면은 f'-2 구하는 거죠 얘가 뭔지 구하는 거죠 저렇게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저렇게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6번 그 필수예제 내가 지금 뭐 다 풀어는 드리지만 얘들아 너네 필수예제 이거 다시 풀어봐야 돼 너네 맨날 지금 매년 수업할 때마다 필수예제 풀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풀고 뒤에 이제 필수예제랑 똑같은 문제 나한테 맨날 질문하는데 너네가 적용해봐야 되지 않니? 내가 풀어준다고 너네 다 푸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숙제하시기 전에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뭐 많이 보던 꼴이죠 자 fx가 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을 할 때 자 이 값을 구해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부등식 나오는 게 이게 샌드위치 정인데 이게 두 가지 꼴이 있다라고 했어 두 가지 꼴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그 주어진 부등식을 잘 변형해서 우리 얘를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어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면 돼 근데 얘는 봐봐 이거 잘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저걸 저렇게 변형하는 게 이제 너무 복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거는 무조건 자 봐봐 일단은 그 EX-1로 그 FX 꼴을 만들기 위해서 EX-1로 나눕니다 근데 참고로 그 문제가 조금 그 조건이 조금 추가가 돼야 되는 게 사실 이거 x가 양수라고 해서 EX-1로 나눌 때 이 나누는 게 항상 양수인 게 보장이 되지가 않아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원래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까지 막 나눠줘야 되지만 보통 문제들은 나누려는 게 확실히 양수인 게 보장이 될 거야 아마 보통 문제 주어지면은 자 fx 이렇게 지금 알아놨고 이 꼴로 변형이 쉽지 않습니다 변형 어렵다 이거야 변형이 좀 쉽지 않다 변형이 어렵다 이건데 변형이 만약 어렵다면은 대체 방안 얘를 x로 나눠 x로 이제 x로 나눠버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x로 잠깐만 x로 나누면은 이렇게 합시다 그 x로 나눌 때
다시 정정할게. 마침 분자에 다 x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분자를 그냥 x로 나눌게. 그냥 분자를 이렇게 하게 이렇게 이제 x분의 fx 여기도 이제 2x-1 x 플러스 4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 하실 거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꼴을 활용합니다. 이 꼴을 x분의 fx 꼴을 활용할 거야. 지금 이 앞뒤에 있는 거 있잖아. 얘네 극한값 한번 계산해 보면 극한값 지금 이게 무한대로 갈 때죠. 이 극한값은 2가 나오고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내가 많이 보내봤을 때 극한을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이 나오니까 결국 가운데도 같은 극한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얘가 이제 2분의 1이었었는데 라는 것이죠. 2분의 1이었었는데 요거이지. 그래서 이 꼴을 내가 여기다가 활용을 할 건데 이거 비슷한 거 아까 했었습니다. 이거 이 꼴을 활용하려면은 분자 분모를 어떻게 해? x로 나누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x로 나누면 안 되고 x 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래야 온전히 이 꼴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게 x 제곱으로 나누십니다. x 제곱으로 이렇게 요거로 나눠버리시게 되면은 x분의 fx의 전체의 제곱 나누기. 자 지금 내가 x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이제 x 하나만 나눠주면 돼. 하나만 이제 3 플러스 x분의 fx 이 꼴을 너네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 꼴을 저거를 좀 만들어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거를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온 2분의 1을 여기 대입해 주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7분의 1인가? 7분의 1이 나오게 되겠지. 7분의 1이. 자, 그래서 지금 x분의 fx 꼴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 근데 나눌 때 x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뭐 x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뭐 x 세제곱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좀 적절하게 나눠 주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이제. 얘도 사실 우리가 다 다뤘던 문제죠. 얘도. 자, 그다음에 요 문제. 자, 이 문제. 자, 활용 문제가 두 문제 있거든요. 활용 문제가. 자, 이 문제를 풀리게 하면은 약간 너네들의 약간 그 도형을 보는 안목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한번 봐봐. 일단 문제가 무리함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있다. P라는 점이 있는데 이때 선분 OP의 중점을 M이라고 잡고 선분 OP의 중점을 M. 점 M을 지나고 이 직선 OP의 수직인 직방을 이제 그어보겠다. 수직인 직방. 그때 X절편 Q 부분이고 Y절편이 R 부분일 때 자, 요런 극한을 구하래요. 요런 극한을 이제. 자, 일단은 그냥 계산해볼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 일단은 한번 써놓자. 3분 5r 제곱 나누기 t 곱하기 pq 제곱. 일단 이거 점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점들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점들을. 잘 봐. p는 지금 좌표가 t, 루트 3t야. t, 루트 3t. 자, 지금 이제 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m은 지금 뭐냐면 중점이니까 2분의 t, 2분의 루트 3t야. 현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봐봐. 지금 선분 OP 있지? OP 기울기 확인할 수 있죠. OP 기울기 알 수 있으면은 지금 이 수직인 것도 기울기 알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수직인 직방 구할 수 있지. 수직인 직방. 직선 OP 기울기 해볼게. 직선 OP 기울기. 얘는 기울기가 t분의 루트 3t. 이 정도만 씁니다. 단 써. 일단 이 정도만 쓸게. 기울기만 일단 지금 써서 기울기만. 그러면 수직인 직선 QR. 또 한 번씩 세워보겠습니다. Y는 수직이니까 기울기 이제 그 역수의 반대부로 뒤집죠. 마이너스 루트 3t분의 t. 지나는 점 저 중점으로 잡아서 m.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루트 3t입니다. 이렇게. 저게 직선 QR이야, 저게. 잠깐만. 괄호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자, 일단 직선 QR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편 구할 수 있잖아? X절편, Y절편.
근데 조금 계산이 좀 빡세 보인다? 계산이? 보시면 이제 x에 0 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x에 0. x에 0 들어가면 y가 몇이냐면은 0 들어가면은 자 봐봐. 이거 플러스 자 2 루트 3t 그 다음에 분자가 t제곱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t 이게 y절편이야. y절편.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오죠? y절편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더 빡세. 아 다시 x절편이 더 빡세. 이제 y에 0을 넣어야 되니까 좀 더 계산이 빡센데 자 y에 0 들어갔다 하면은 그 얘를 이항한 거를 쓸게. 이항하는 거도 이제 루트 3t분의 t의 x-2분의 t는 2분의 루트 3t야. 2분의 루트 3t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x는으로 정리해줘야 되는 거잖아. x는으로 이제 자 정리하기 위해서 얘 역수를 곱해주겠습니다. 역수를 이제 t분의 루트 3t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탈락시켜놓고 x를 구해놓을게. x는 얘 이항해주니까 2분의 t 플러스 요거 이제 계산해준 거인데 계산해보시면 루트 t가 약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 루트 3 계산해주면은 2분의 3까지 나오게 돼서 그래도 x절편은 좀 그래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나온다 이거야. x절편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그래서 저 점을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점을 이제 q 2분의 t 플러스 3,0 그다음에 y절편 제가 이제 0, 해고 0, 유리화를 사실 할 수 있지만 냅둘게. 2루트 3t t제곱 플러스 몇이야? 자 2분의 루트 3t 이렇게 절편을 다 썼어. 절편을 이제 자 그냥 지금 뭐 할 게 없죠? 그냥 지금 그 직선 OP에 대해서 수직 이등 분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절편 구하는 거 하는 거지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죠. 계산이. 우리는 저렇게 점들의 좌표 다 구해놨으니까 이제 이 극한도 계산을 할 수는 있잖아. 이것도 이제 계산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자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그 이 식만 좀 좁으니까 있었어. 이 식만 내가 저쪽에 잘 봐. 이거 식만 자 무한대로 갈 때야. 3번 5R의 제곱입니다. 5R의 제곱. 5R의 제곱이니까 요 Y좌표 이거 제곱이죠. Y좌표 제곱. 저거 제곱해 보시면은 진짜 제곱하진 않고 식만 쓸게. 자, 2 루트 3t 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t 요 놈의 전체 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pq제곱입니다. pq제곱. 자, 얘네들이 빼서 제곱이거든요. 얘네들이 빼서 제곱. 자, 뺄 때 이제 이렇게 뺄게. 내가 빼는 거 잘 봐봐. 자, 얘에서 얘를 빼죠. p에서 q 순서로 뺍니다. 그러면 2분의 t-3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t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쓸 거야.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쓸 건데. 자. 이제 제곱을 다 전개해야 됩니다. 제곱을 이제. 자, 여기서 조금만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t가 어디로 가죠? 지금 t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갈 때 뭘 따지는 거라고 했지? 최고창의 차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수를 보라고 했지. 그럼 어차피 최고창이 중요한 거 아니니? 이거 다 전개할 필요 있니? 없다. 최고창이 나오게 하는 부분만 계산하면 되지 않니? 최고창이 나오게 하는 부분만. 그러면 봐봐. 얘는 루트 t 분의 t제곱이잖아. 얘는 약간 t 루트 t이니까 t의 2분의 3차처럼 보는 거야. 얘는 t의 2분의 1차죠. 최고창에 나오는 거는 앞에 거겠지. 앞에 거 이제. 그리고 분모도 봐봐. 여기 이제 이거는 제곱해주면 1차가 되고 얘는 제곱해주면 2차씩 나올 거 아니야. 그치? 2차씩 이제. 근데 앞에 t 하나 봐줬구나. t까지 하나 더 해줄게. 이렇게. 플러스 t. 여기까지 이렇게.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차피 최고창만 따질 거면은 최고창 부분만 계산을 하자고. 그러면 얘 한번 해볼게. 얘 제곱이 최고창 아니니? 얘 제곱이 최고창. 얘를 제곱을 해. 그러면은 12t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의 1이죠, 분의 1. 32. 12분의 1t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차항에 보면 이거 4분의 1t 세제곱 나올 거 아니야. 4분의 1. 이것만 계산하라고, 이것만. 그럼 답이 나오잖아,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만 하라고, 차수만. 차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수만. 다 계산하시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마시고. 무한대로 갈 때니까 이 계산이 가능한 거야. 무한대로 가니까. 필요한 것만 계산해.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좀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야. 사실은 좋은 풀이가. 이렇게 좀 나름 생각해서 했다 하더라도 좋은 풀이가 아니야. 내가 처음에 너한테 그 얘기했지. 이 문제를 풀리게 하면은 너네의 도형에 대한 안목을 볼 수 있다고.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 지금 도형이잖아. 얘도 이제 도형 이제. 일단 지우지 않고 볼게. 너네 이거 보면 무슨 느낌이 안 드니? 자, 지금 이게 삼각형 OPQ 보이죠? OPQ? OPQ? 여기 중점인데 수직이잖아. 이게 수직. 이 밑변이랑 이게 수직인 선이 있잖아요. 뭐야 이거?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선은 맞는데 그거 말고 OPQ인데 여기가 중점인데 수직이네? 뭐야 이거? 뭐라고요? 자, 이거 이등변 삼각형 아니니? 이거 아니니? 너네 이런 게 돼야 돼. 너네 이런 게. 아직 이런 게 좀 잘 안 돼, 우리가. 이런 게. 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나오는 성질. 이 밑변이랑 높이랑 수직 이등분이다. 이등분. 이거 아니니? 수직 이등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 저거를 캐치를 하면은 그 문제에서 PQ의 제곱 있잖아. PQ의 제곱. PQ의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어? OQ로 바꿀 수 있어. OQ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랑 똑같은 거 결국에 이제 얘가 OQ의 제곱이야, 얘들아. OQ의 제곱. OQ의 제곱이야. OQ의 제곱. 그러니까 X절편만 잘 구해놨다면 아니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냥 얘만 제곱하면 되지 않니? 얘만. 요것만 제곱하면 되지 않니? 사실 저거 제곱이 이거랑 똑같은 결과 이거랑 아까 이거랑 똑같은 결과야.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계산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것도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야. 가장 최고의 풀이가 뭘까? 그 수학 문제는 뭔가 이렇게 상태, 정보가 주어지고 이제 뭘 구하라고 나오잖아, 이제. 야, 관찰을 해, 관찰을. 그 등급이 좀 오르려면은 모의고사 등급이 오르고 수투를 특히 더 잘하려면은 그 관찰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관찰을. 이거 보면은 봐봐. PQ랑 OR이지. PQ랑 OR. 이거 볼래? PQ랑 OR이지. PQ가 지금 뭐야? PQ가 이제 요건데 이제 PQ랑 OQ랑 같은 길이라고 했죠. PQ랑 OQ랑 같은 길이. 그 다음에 PQ의 제곱이 이제 OQ의 제곱인 셈이고 얘가 이제 OQ. 5로 바꿔볼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OR의 제곱이잖아. OR의 제곱. OR은 여기 아니니? 여기 아니니? 느낌 안 오니? OQ분의 OR.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기울기. 무슨 기울기? 이 직선 QR의 기울기 계산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랑 연관되지 않니? 이게.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 곱하기 저거 제곱인데 제곱은 나중에 쓰고 이거 5q분의 5r 하면은 정확히는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나오겠죠. 이 기울기의 절대값. 이 기울기 자체는 음수잖아. 근데 이거는 선분의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볼게 이제. 그냥 절대값 직선 QR의 기울기 제곱. 이렇게 보는 거 아니니?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이렇게. 그럼 저게 결국에 뭔지 알아? 저게 뭔지? 직선 QR의 기울기가 뭔지 알아? 아, 요거잖아, 요거. 요거 아니니? 근데 이제 절대값이니까 사실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없어지겠지. 얘 제곱하고 t 나누는 거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3t분의 t 제곱. 그거를 t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이게 3분의 1 나오잖아, 3분의 1. 이렇게 답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무지성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고민을. 이런 거를 좀 잘하셔야 이제 나중에 수능 볼 때 그 사인 법칙 단원 있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 항상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잘할 수 있어. 그런 거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8번. 자, 8번인데, 자, 8번은 이제 뭐냐면, 그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어요. 이 원의 반지름 R에 대해서 이제 뭔가 구해주는 거고, 좌표를 반영해 보시면, 여기 3,0이고요. B가 0,K고요. 길이도 한번 써보면은 K3. 이렇게 나오게 돼, 일단. 근데 저 내접원의 반지름 R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저 항상 어떤 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 나온다. 뭐 떠올라야 돼, 얘들아? 내심? 그 넓이가 떠올리셔야죠. 이거 우리 저번 시험 범위도 안 하셨습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에서 이거 내접원의 반지름 R 나오면 저 삼각형의 넓이 OAP가 뭐니 저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지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여기다 쓸게.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 R 둘레의 길이의 합 아니니? 둘레의 길이의 합? 이거 기억 안 나니 이거? 둘레의 길이의 합? 여기 길이도 그럼 구해줘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쳐가지고 이제 루트 K제곱 플러스 9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거죠 이거? 요거지? 그래서 약분 하나 시켜놓을게 일단 약분을 이제 약분 시켜놓는데 그 다음에 또 관찰을 해봐. 야 뭘 구하래 지금 리미트 K가 이제 0 우극한인데 K분의 R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니? K분의 R을 관찰을 하라고 관찰을. 야 여기서 K분의 R 만들 수 있니? 야 이거 당장 얘만 K로 나누면은 K분의 R 나오지 않니? 그죠? K로 나눠줘 보러 가지고 얘만 남겨놔 얘만. 그러면 리미트 자 K가 0 우극할 때 이제 K분의 R 계산할 건데 그럼 얘를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자 분자 3입니다 분자 3. 그 다음에 요 K부터 쓸게. K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9. 자 요거지 이제 요거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기 루트가 나왔네. 루트가 이제 그죠? 사실 이제 무리식의 꼴이니까 뭐 해줘야 돼 이거 이제 요거 뭐 한다고? 유리화? 이거 유리화 해야 되니 이거? 내가 항상 뭐 먼저 하라고 했지? 야 내가 대입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니? 대입 먼저? 야 대입을 해봐. 몇이야 답이? 3 더하기 루트 9분의 3 나오지 않니? 2분의 1이 답이 2분의 1. 야 항상 대입이 먼저라고 얘들아 대입이. 대입해서 답이 딱 깔끔하게 나오면은 개꿀. 근데 0분의 0꿀 뭐 무한분의 무한꿀이다. 그때 이제 유리화를 하라고 이제 얘들아. 그러니까 익숙함에 속아서 기본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대입이 먼저야. 대입이 먼저. 대입이 항상 먼저입니다. 얘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거지. 쉬운 문제.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로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8문제는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뒤에 일단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 정도만 내가 적어 드릴 거거든요. 일단 뒤에 빨리 봅시다, 이제. 뒤에 빨리 보고 그다음에 이따 또 그 전달할 게 좀 있기 때문에 뒤에 봅시다, 이제. 사실 이거 32번은 그때도 설명해 줬던 건데 자, 빨리 해보자. 자, 요거 m이 무한대로 가네,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썼죠, 이거? 그 역수를 치환했었어, 역수를 치환. 그래서 얘는 일단 써놓자. n분의 1을 h라고 치환하셔가지고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해가지고 치환식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네, 요 정도만 쓸게. 점점점. 난 이렇게만 할게. 저렇게 풀었었죠? 그렇게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 이거 역수로 치환하라고 하니까 얘를 이제 역수로 뒤집어가지고 이거 막 4분의 h 막 이딴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 이러면 되니? 안 되지? 4는 냅둬야지, 4는.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33번. 자, 요거 답 몇이야? 4 바로 나와야지. 이 정도만 써줄게.
가우스 자체가 애초에 범위가 있다라고 했죠. 가우스 자체가. 안에 있는 수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근데 1 뺀 것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지. 이거 유형수에서도 있던 겁니다.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3분의 x 자체가 뭐 7점 얼마다라고 가정해주면 그것의 정수 부분은 7이고 거기에 1 뺀 거는 6점 얼마니까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예시를 내가 들었었어. 그 다음에 저거 만들면 돼 저거. x분의 10이 곱해 여기다가 이제 x분의 10이 이런 끝이지. 그 다음에 샌드위치로 처리하는 겁니다. 샌드위치를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설명했었어. 유형수에서 이제 이 정도면 일단 써놓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에 49번. 자, 봐봐. 49번. 자, 저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인데 일단 저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일단 다 써놓고 볼게 일단. 자, 미분 배웠으니까 봐봐. 2 넣었을 때 분자 0.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분자 0.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2개가 있지. 2개가 이렇게 이제 2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계수가 2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를 다 만족하는 게 최소 몇 차일까라고 해줘야 되는데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최소 2차함수야. 1차함수나 물론 상수함수일 수도 있는데 상수함수는 이게 항상 기울기가 0이지. 이거 최소 2차함수란 얘기야. 2차함수. 최소 2차함수인데 2차함수 해보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2차함수는 그 대칭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미분계수가. 반대부로 나와줘야 돼. 반대부로. 그러니까 2차함수를 가정을 하면은 모순이다 이거지. 그럼 최소 몇 차? 3차함수야. 3차함수. gx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 사실 이론상 얘들아 3차함수식 우리가 뭐 ax 세제곱, bx 제곱, cx d 세울 때 미지수 4개인데 식도 4개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4개 다 활용해서 식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 이거는 여기 출처 안 나와 있지만 이거 한 7, 8년 정도 된 수능 기출 문제야. 이제 수능 기출 문제.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3분의 1에 일단 내가 대입이 먼저라고 했지. 대입이 먼저. A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넣어볼게 그냥 봐봐. A를 대입해 보시면 얘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없어져. 그러면 남는 게 FA분의 FA 나오지 않네? 사실 그것도 약분을 해주면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원래 이제. 근데 실제로는 1이 아니야. 무슨 의미? 0, 0. FA분의 FA. 왜 1이 안 나오지? 저 FA가 0인 거야. 0분의 0꼴이다 이 얘기야.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0분의 0꼴.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극한을 얘들아 어떻게 해주냐면은 분자분모를 x-a로 나눠봐 얘들아. 요거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자, 사실은 뭐 저거 미분계수 이거 나누면은 미분계수 꼴 나오거든. 미분계수 활용 안 해도 풀 수는 있는데 활용해야 조금 더 나을 수 있어. 활용해야 이제 배운 거는 우리 최대한 써먹어야죠 이제. 그죠? 지금부터는 아직 뭐 중간고사가 좀 남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 느낌으로 실전에서 필요한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알려줄 거예요 이제 단어 상관없이. 요 문제. 여기도 출처가 안 박혀 있지만 얘도 한 6, 7년 정도 된 수능 기출 문제야 이제 수능 기출 문제. 수능 20번 문제. 자, 이거는 그냥 내가 가이드만 해줄게. 이거 n이 1일 때, n이 2일 때, 그 다음에 n이 3 이상일 때 케이스 3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케이스 3가지로. 케이스 3가지로 나눠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잘 들으세요 이거. 너네 이런 거 처리 잘해야 돼. 이런 거 처리.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잘 들어봐 이거.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 가정해볼게. 이거 x가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요소가 3개나 있잖아 분모에 이제. 근데 그 결과가 지금
0이 아닌 상수가 나오지. 0이 아닌 상수가. 이 말인즉슨 분자가 반드시 이런 꼴로 나온다 이 얘기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무조건 x가 딱 3개 들어있어야 돼. 무조건 x가 3개. 그 말씀을 내가 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 따로 써놓으세요 이제. 자, 리미트 만약에 x가 a로 갈 때 봐봐. x-a가 n개 있고 분자가 만약에 x-a가 n개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이렇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만약에 분자가 더 크다. 둘이 같다. 아니면 분모가 더 크다. 케이스가 3가지로 나뉘는 거였다고 이게. 케이스가 3가지로. 이게 그 만약에 분자가 더 크잖아요. 분자가 이제 만약에 분자가 더 크잖아. n이 더 크면은 예를 들어서 3, 4라고 해보잖아. 만약에 이거 3개 약분할 수 있지만 분자가 하나 남잖아. 이게 a 넣어봐.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이때는 0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둘이 같으면은 이때는 0이 아닌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돼. 0이 아닌 결과. 분모가 만약에 더 크다면은 이거는 그 무한대의 결과가 나와줘야 돼, 얘들아. 이제 무한대 결과가 이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차수 논리라고 했잖아. 차수 논리. 분자가 더 크냐, 더 세냐, 분모가 더 세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분자가 더 세냐, 분모가 더 세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 반드시 분자 자체가 이제 처음에 xn제곱으로 되돌리면 분자가 무조건 xn제곱으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에 뭔가 더 있을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은 거야 이제. 이거 전개하면은 이 fx의 최소 차항이 n 차항이라는 얘기야. 최소 차항이 n 차항.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규칙이야. fx의 최소 차항이 n 차야, n 차. x의 n제곱. 이런 꼴이다라는 거야. 이런 꼴. 최소 차항이 x n제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소 차항이 전개를 했을 때의 얘기야. 전개를 했을 때. 67번. 이거는 내가 다 풀어줄 거 아닌데 이거 매년 애들이 막 질문하는 게 얘들아 문제 상황 설명해 줄게. 단지름이 2인 원이 있어. 원 위에 점을 잡아놓고 접선을 그은 거거든. 접선. 접선이 지금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Q인 상태야, 지금 이제. Q인 상태. 근데 M이 뭐냐면은 이 선분 OQ의 중점이거든, 얘들아. 중점. 중점인 상황입니다. 애들이 뭐라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하냐면 얼추 보니까 이게 수직처럼 보이나 봐, 이게. 이거 수직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그 수직으로 오해하시기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 부분이 이제 수직이 아니야. 수직이 아닙니다, 저거. 중점이야. 그냥 무조건 only, just 중점이야. 중점. 알겠지? 수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요 삼각형의 뭐 넓이 구하려면은 좌표를 잡아놔야 되잖아. 좌표를 이제. 처음에 적당히 지금 P 좌표 나왔으니까 이 점에서의 수직인 직방 구해가지고 하면 돼. 얘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수직인 것도 직방 세울 수 있잖아. 절편도 세울 수가 있잖아. 절편도 이제. 세워서 넓이식 쓰면 돼. 넓이식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시는 거고 절대 수직이 아니고. 그 다음 81번 보시면 이거는 너네들이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설명해주고 싶어서 넣어놨는데 의미상으로 봐봐. 함수 f가 좀 끊어져 있는데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큰 걸 찾는 거야. 근데 함수가 끊어지지 않은 뭐 이런 지점은 좌우극한이 같지 않니? 쟤는? 당연히 같겠죠? 근데 우극한이 큰 지점을 찾으래. 일단 기본적으로 끊어진 지점에서 봐야지. 끊어진 지점에서. 끊어진 지점이 좌우극한이 다를 수 있는 포인트잖아. 끊어진 지점이. 거기에서 한번 우극한이 더 큰 게 무엇일까? 라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극한이 더 큰 거를 찾아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82번도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이 표현 우리 최근에 수업해서 알잖아.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 기함수 원점 대칭이죠? 이거 1부만 그려주세요. 1부만. 그러면 음수 부분도 그릴 수 있지 않니? 음수 부분도? 음수 부분을 그리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잘 봐봐. 아니면 이래도 되지. 그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걸 넣어봐. 그러면 이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한 0.9 정도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0.9를 넣으면
저 기함수 논리에 의하면 얘랑도 같지 않니? 기함수 논리에 의하면 x좌표 부호를 뒤집고 함수값도 부호를 뒤집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굳이 기함수 안 그려도 되지. 굳이. 저렇게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도 이제 기함수 그려서도 되고 아니면은 기함수식 논리로 한번 바꿔서 처리해 보셔도 되는 거. 바꿔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87번 자 요거 이거는 설명해서 알 건데 이거 내가 이거 유리식 변형해 주라고 했지 이거 유리식을 변형해 놓으셔가지고 바로 할게.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분자에 넣어주고 이 t의 개수를 끄집어내라. 얘도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그 개수를 끄집어내라. 저렇게 변형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형을 해라.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에 얘가 이제 무한이니까 무한분의 숫자 0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조심할 점은 그럼 이거 3만 남을 것 같지만 이게 무한대로 가지만 여기 최종 부호가 빼기니까 0으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0보다 조금 작은 수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3보다 조금 작은 수로 이해하라고 했어 저거. 3보다 좀 작은 수. 그러니까 3에서의 좌우극한의 개념인 거예요 저건 이제. 3에서의 좌우극한의 개념.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뒤에도 이제. 그래서 부호까지 고려를 해주라 이 얘기고 부호까지 이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9번 89번인데 자 89번은 자 이거는 우리 그 시험 보셨던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이제. 그래서 이거 함수 저거 이제 그리셔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였고 함수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수함수 y는 t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따지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교점의 개수? 어디다가 그어줘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 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그으면은 2개, 여기다가 그으면은 3개, 여기다가 그어주면은 교점이 4개, 여기다가 그어주면 교점이 이제 2개, 여기다가 그어주면은 교점이 빵개입니다 빵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했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0보다 살짝 크면 몇 개냐? 5보다 살짝 크면 교점이 몇 개냐?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실 여기 더 있네 이거. 이거 빨리 합시다 이거 일단. 그 85번, 86번 요거까지 빨리 할게. 기니리 문제인데 85번은 이거 그 두 개가 수렴하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삭침 연산한 것도 수렴하는 논리였었는데 나눌 때 조심하라고 했죠. 나눌 때. 기억 같은 경우에는 F랑 곱한 게 존재하면은 G도 존재하느냐? FG를 이제 내가 F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G가 존재하지만 이 나누는 것이 얘가 이제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함부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였지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저런 거는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또 디귿 같은 거. 디귿은 얘네가 존재하면 F가 존재하느냐. 이거 곱셈이었죠, 곱셈이 이제 곱셈. 그냥 곱해버리면은 G가 없어지니까 F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F가 이제.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나눌 때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눌 때를 이제. 나눌 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6번에서도 이제 디귿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86번에서 디귿. 이거 FGH 대소관계가 나오고 이 극한값이 만약에 0이면 얘에서 얘를 뺀 게 0이면 가운데가 이제 수렴하느냐 요 얘기거든요. 이제 수렴하느냐. 요거는 이제 발레가 있었습니다. 발레가 이제 발레를 써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저게 이제 뺐을 때 0이라 하더라도 gx의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레야 발레. 발레입니다 발레. 저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문제 2문제 더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 이거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2문제 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